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피치 조금 남았는데요. 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약속했던 대로 이제 글쓰기 내용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역량을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 역량을 꼭 말로서만 끄집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로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글쓰기 역량도 제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 또 다른 내용인데 청중에게 어떻게든 청중을 잘 설득시키고 또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중간중간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오프닝 때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되는 거예요. 자, 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리더십 챌린지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리더십 챌린지 과목은 시험이 따로 없습니다. 시험이 따로 없고요. 없는 대신 약간의 쪽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매주 강의 내용 요약서를 잘 올려줬다면 무난하게 잘 패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천사항으로 하고 있는 그 하루 실천사항, 책 읽기, 계획 세우기, 기상 지침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거 체크하는 거 꼬박꼬박 잘 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 사진 찍어 올려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하고 별도로 영상을 뭐 강의 찍어서 올리고 이랬었는데 그렇게는 하지는 않고 별도로 PPT로 자신의 어떤 그 관련된 리더십 스타일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릴 수 있도록 과제를 좀 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제가 과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뭐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할 거고요. 일단 여러분이 강의 듣고 원래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자기의 뭐 꿈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걸 발표하는 것도 했었는데요. 영상을 제가 보는 것도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영상을 또 많이 물론 이번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더 리더십 챌린지 내용에서 여러분의 그 리더십 역량을 통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질문지가 있어요. 오늘 저녁 질문지가 있는데 이 질문지를 제가 올려주면 그게 답을 다는 쪽으로 해서 여러분이 무난하게 잘 패스할 수 있도록 할게요. 따로 막 그렇게 막 PPT를 많이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 따라와 줬다면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남은 주까지 잘하면 무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합법으로 청중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했는데요. 자, 질문은 어디서 가져오죠? 질문은 주제에서 가져오죠. 주제가 어떤 내용이냐 있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혼은 대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이런 말을 웃기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내용을 부부가 모여있는 이런 장소에서 엄청 적당할 것 같고 또 그런 부부 모임이나 이런 주제에 관련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혼이나 가정생활 결혼생활 이런 주제로 다룰 때 이런 질문이 오프닝이 참 좋을 것 같고요.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코로나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서 많이 보는 그 영상물이 그 부자 관련 내용이 아닐까. 부자 되는 방법, 뭐 주식, 뭐 비트코인 투자, 뭐 이런 쪽에 재테크 관련에 관심이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파트가 무슨 뭐 로또도 아닌 것이 뭐 당첨되면 뭐 5억이니 10억이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재테크의 어떤 수단이 돼버리고 이 주택의 개념을 넘어서서 완전히 뭔가 로또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정말 정부가 잘 잡아줘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정부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많이 띄어서도 안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그 자라는 20대 30대들이 어떻습니까? 10대 20대들이 희망을 품겠습니까? 아파트가 뭐 50몇 평짜리가 뭐 40몇 평짜리가 30몇 평짜리가 30억, 50억 뭐 기본으로 가는데요. 물론 뭐 지방에는 아직도 뭐 10억 밑으로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집을 사실은 우리가 순수하게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어서 할 수는 없고요. 또 사업을 한다 해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완전히 뭔가 그걸 통해서 부러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냥 투기죠, 투기. 예, 그냥 투기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재테크를 잘해서 그런 어떤 수익을 봤다라기보다는 재테크가 아니라 그냥 뭘까요? 비테크? 빚을 잘 내가지고 잘 갈아탔다 뭐 이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렇게 너무나 이 로또처럼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오르는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정말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 무조건 돈을 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돈을 벌 때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돈을 벌면 된다 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투기 성향에 빠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래는 그 주식을 사면 뭐 말씀을 드리면 그 회사의 매출액이 오르면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이미 주식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놓고 보면 이미 투기 세력이 이미 한번 훑고 지나간 거죠. 네.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파트가 되었, 부동산이 되었든 주식이 되었든 비트코인이 되었든 뭔가 사람이 행복이 어떤 노력의 어떤 자기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의 로또처럼 뭔가 횡재를 얻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사람이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뿐더러 상당히 딜레마에 빠집니다. 힘들어져요. 그런 걸 해서 돈을 벌다 보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을 또 하려고 또 덤비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투기 세력이 활개치도록 만들어주는 지금의 정부가 또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정말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걸 어른들이 바로 세워주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진출해서 열심히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그죠? 너무나 황당하게 그렇게 뭔가 성취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착실하게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바보처럼 보여지는 그 허무함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인생을 길고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번 돈 오래 못 갑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를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고요.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부자지, 그죠? 그냥 벼락 부자는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라고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의 기본은 천천히 또박또박 그죠? 자연스럽게 말하는 그죠? 이런 기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당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를 아십니까? 행복에 관련된 주제로 많이 했죠. 앞서 꿈을 이룬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꿈에 관련된 주제로 스피치했고요. 주제를 발표했고요.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했는데요. 말하기 기술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말은 하면 할수록 느는 것 같고요. 말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난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책을 최소한 5권 기본으로 읽고 한 50권 정도, 100권 정도 읽으면 그게 날고 깁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뒤에 이제 책 쓰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목적성 있는 책 읽기가 책을 쓰게 만들고 아이디어가 나오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적성 있는 책 읽기가 목적성 있는 공부인데 우리는 정말 그걸 뒤늦게 깨닫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면서 내가 깨달았으니까요. 이런 교육 방식, 이런 수업 방식이 초등학교 때 배웠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고학력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대학을 졸업과 동시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아무튼 질문은 주제에서 나온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프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질문이 갖는 이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오죠. 질문하면 생각을 자극합니다. 또 질문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요. 또는 그 질문에 답을 주려고 하죠.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됩니다.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질문을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아무 질문이나 해서는 안 되고요. 청중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내용을 또 질문해서 연사가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의 답을 청중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답을 연사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의 힘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어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청중의 대부분 통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중시킬 때 질문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서론 부분에 책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결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또 어떤 쇼킹한 어떤 느낌으로 마무리 지을 때도 간혹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자, 신문사설을 이용한 나무스피 출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을 좀 더 논리정연하게 잘하고 싶다면 신문의 사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문사설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그 짧은 지문 내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함축된 내용으로 말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리내어 읽다가 보면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됐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 스피치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을 모아서 공개하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스토리가 있어도 말이 어눌한 사람은 이 자기가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경험과 노하우는 연사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꾸 똑같은 내용이지만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 어휘력이 살고 그 내용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처음이라 자기가 한 경험이지만 처음에 말을 할 때는 좀 많이 버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다 보면 고향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 고향은 어디 어떻게 돼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반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이 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이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그 속에서 살았는데 왜 그게 소비가 잘 안 될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많이 표현을 안 하는 연습, 그런 연습을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지하철에 생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자, 여행지에서 생긴 일 같으면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 여행지를 표현해서 연습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샘플로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얼마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본 내용을 발표할 수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기소개를 활용한 스피치 작법입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인사말부터 해서 상고, 직업소개, 성격, 모임, 동기, 분위기. 제일 중요하죠? 자기 미래의 꿈이라든지 인사말, 자기 다시 이렇게 되는데 간혹 하다 보면 자기 이름을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숨기고 싶어서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대신 이제 관심 분야나 성격, 이런 특기, 이런 부분이나 동기, 이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를 왜 합니까? 자기를 피하라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장소에 따라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임의 동기, 분위기 이런 내용을 발표하는 게 자기소개를 참 잘하는 거죠. 동창회 갔을 때 하고 그냥 일반 뭐 이웃집 모였을 때 하고 또 뭡니까 회사 사람들 모였을 때 하고 또 가족들 모였을 때 자기소개하고 친인척들 모아놓고 자기소개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르기 때문에 자기소개할 때 가장 그 밉상이 뭐냐면 너무 과장되게 자기를 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부터 이게 공개하면서 자 그렇게 공개하고 나면 적을 만들기 쉽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공개하고 싶다면 하셔도 되긴 한데 호주머니가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많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베풀고 놔두고 나서 해도 욕먹습니다. 해도 욕먹는데 그래서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자랑만큼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식 자랑, 아내 자랑, 남편 자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적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하면서 현실적인 내용만 하고 너무 티를 많이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티를. 그래서 모임의 동기, 분위기 이런 내용의 위주로 말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자기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만약에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여러분이 수업 들었다면 335 모여가지고 조를 짭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내가 무슨 과고 어떤 이 과에서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 과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이런 내용도 하겠지만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듣게 된 동기 같은 걸 이야기하면 제일 좋겠죠. 그죠? 왜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듣게 되는가 이렇게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학점 좀 쉽게 따려고 듣게 됐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속에 있는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을 안 해도 되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리더십 챌린지 과목이 결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끼와 재능을 잘 밖으로 발휘하는 거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영향력을 외부로서 발휘하는 건데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리더십의 영향이 처음부터 갖춰진 사람은 많이 없고요. 닦아나가는 건데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밖으로 잘 끄집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면 되죠. 저는 예를 들면 발표를 할 때 정말 많이 눈치가 보이고 또 시선도 잘 앞을 못 보고 많이 떨리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리더십 챌린지 과목을 들으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 스피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나 이런 내성적인 성격을 좀 더 리더십 영향을 키워서 좀 바꾸고 싶어서 이 과목을 듣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의 가장 큰 동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는 게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게 잘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간혹 자기소개에서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뭐 자기 승진 자랑 뭐 이런 거 건물 있다면 건물자 자산 자랑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쪽입니다. 자, 명언을 활용한 스피치 단연입니다. 자, 가장 쉬우면서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이게 되게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한마디도 입도 뻥긋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명언풀이 스피치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피치를 하는 데 있어서 떡풀이부터 해봐야 됩니다. 떡풀이부터 시작을 하다가 그 속에서 떡풀이만 끝나지 않고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떡풀이도 되면서 또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스피치 내용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명언은 함축적으로 표현된 문구이기 때문에 어떤 뜻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명언을 만든 그 명언자 저술가가 가장 어떤 의미로 그걸 만들었는지는 답은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풍년이 지난들에도 꽃을 피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샘은 솟아오른다. 셀리가 한 말인데요. 자, 이게 풀이를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매형이 암투병할 때 제가 군대에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걸 보내드리고 그때 5년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고 다시 5년을 살고 6년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보낸 편지글을 보고 되게 기뻐했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희망을 가지라는 뜻으로 제가 썼던 글이고요. 누군가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해, 나는 왜 내가 이걸 할 수, 나는 다른 사람 해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 내가 왜 못할까? 나도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거 아닌가? 나도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그 문제에 봉착돼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이걸 해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은 이미 갖추고 있는데 시도를 하지 않고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 능력 탓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깝죠. 그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아무런 장애와 방해 없이 원하는 걸 얻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뭐 예전에 그 역병이 어느 시대에 조선시대에 나오든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이 돌아서 많이 죽고 이랬는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왜 재수없이 이렇게 이 시대에 지금 내가 이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는 이걸 다 만들어내서 해놓으면 그 다음 세대는 아무 장애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 이 시대기를 받고 있는가? 그 다음 생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이 바이러스,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 빠르게 이 변종을 이길 수 있는 대치용, 그죠? 예, 약물을 면역을 이길 수 있는 약물이 나온다면, 치료제가 나온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입니다. 예, 우리가 지능이 계속 발전할수록 또 이 변종 바이러스도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또 다른 변종을 일으키니까요. 결국은 인간이 이겨야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으로 보면 공룡이 지구의 변동에 의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지각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죠? 그렇게 생물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없어지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그죠? 그럼 뭔가 그 시대에 살아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잘 이겨내고 새로운 의약품을 개발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노력은 이자를 낳지만 게으름은 연체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요? 노력을 하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더 있어 보이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참 말을 예쁘게 잘하는구나 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이런 문구를 외워두면 좋다는 겁니다. 과거가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미래가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정말 좋은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미래가 없는 사람, 그만큼 미래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중요한데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 그건 내 묻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너의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거라 라는 거죠. 좋은 말이 같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 달려가는 것뿐이다 했는데요. 원래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개비가 불지 않더라도 내가 뛰면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결국은 이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많이 위축시키고 제약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지혜롭게 이겨내어서 빨리 남다른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해서 해외에 수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세계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것을 걸림돌이라고 강자는 것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돌이 나타납니다. 그 돌은 약자는 걸림돌,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만큼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와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한 곳을 계속 보다 보면 또 가까운 곳에 또 다른 행복이 있는데 너무 과거에 연연하다 보니까 현재에 살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과거는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되니까 과거는 10%, 미래도 또 너무 많이 걱정하면 안 되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데는 30%, 현재 60%를 집중해라 이런 표현도 제가 씁니다. 자, 태산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득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이제 뭔가 큰 어려움에 그죠? 처해서 사람이 해가 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을 소홀히 해서 그게 나중에 나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케이스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은 것이라도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물 소개를 통한 스피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든다면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이미 쓴 저자들은 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을 또 읽다 보면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몸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앤서니 라빈스, 데일 카네기, 윤은기 소장 이런 분들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가장 큰 또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30분씩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개 성공담 실패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앞서오면 이제 인물 소개 스피치가 되겠죠.
근데 왜 이분을 뒤에 넣냐면 이분들이 스피치를 할 때 보면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면 자기 얘기를 잘 하느냐 안 하느냐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얘기를 참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정말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물어봤어요. 왜 본인 얘기, 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기 어려워하고 안 하려고 하느냐 물었더니 자기의 어떤 결점이나 치부가 드러날까봐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를 잘 표현해야 쉽게 사람들하고 친해질 텐데 그렇게 자기를 감추고 소극적으로 대하면 사람들에게 하고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생각을 좀 멈칫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담, 신뢰담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엮어낸다면 누군가에게는 그 실패의 스토리가 누군가에는 교훈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저3.20의 부회장을 지냈던 서상록 씨입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좀 들자면 이분은 대구 가기 전에 경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태어났는데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선생님이 뭐였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수학 문제를 되게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빵점 비스무리 맞고 왔는데 이걸 보고 엄마가 이제 서상록 아들한테 그냥 막 혼내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지금은 그치? 이렇게 수학 문제가 이렇게 잘 맞지 않고 받아쓰기를 잘 못하지만 나중에는 잘할 거다 라는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때 이제 너무 이제 받아쓰기도 못하고 수학을 못하니까 자기 누나를 한번 이렇게 동생을 좀 가르쳐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가 동생을 가르쳐 보니까 서상록 씨 동생이죠. 서상록 씨가 동생인데 너무 이제 누나가 가르치는 것도 못 따라하고 못하니까 누나가 열이 받쳐가지고 엄마한테 따지고 든 겁니다. 엄마, 상록이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될 게 아니라 머리에 돌이 들었다, 돌대가리다. 엄마 상록이 보고 뭐 천재다, 뭐 천재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록이는 천재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재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누님이.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서상록이 보는 앞에서 누님을 혼을 냅니다. 이가 신하야,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네 동생 글 공부 가르치지 마라. 네 동생은 천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들으죠. 엄마, 아버지 가나다라 이런 거 가르쳐도 못 알아듣고 수학 빼기도 잘 못하는데 서상록이가 뭐가 수학 천재냐? 천재라고 우리 돌대가리인데 라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야, 사람의 머리는 일찍 터질 팔자도 있고 늦게 터질 팔자도 있다. 우리 상록이는 늦게 터질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상록 씨는 그때 듣고 있다가 엄마 말이 맞는지 누님 말이 맞는지 진짜 헷갈렸대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준비했을 때 선생님이 1분의 1은 답이 1이고 2분의 1도 1이고 4분의 3도 1이고 4분의 4는 뭘까요? 라고 문제를 냈는데 반 아이들이 거의 손을 다 들었는데 반에서 뒤에서 꼴찌 1, 2등 하는 두 사람이 서상록 씨하고 또 김아무개가 있나 봐요. 손을 안 들고 있다가 서상록 씨가 손을 번쩍 드니까 옆에 있는 짝지가 내가 모르는데 네가 손을 왜 드냐 하면서 자기 팔을 끌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서상록 씨가 손을 드니까 딱 주목해서 상록의 답이 뭐지 했는데 서상록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선생님 답이 1 같은데요? 라고 했답니다. 나와봐라 라고 해가지고 칭찬을 엄청 했는데 상록이는 수학 천재다 이 말을 담임선생님 중학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서상록 씨가 어릴 때부터 뭡니까? 엄마한테 넌 천재다, 넌 천재다 이런 말을 수천 번 들어봤지만 제3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누구한테 천재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그 말을 해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말을 듣고 솜사같이 집에 달려가서 엄마한테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수학 천재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엄마가 뭐라 했을까요? 서상록 씨 보고 상로가 이제 네 머리 터졌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로 서상록 씨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디 갔습니까?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갔죠. 그래서 3.2그룹에 근무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분이 또 뭡니까? 그 속에서 하다가 3.2그룹이 또 공적 자금 투입까지 했는데 망했어요. 그 회사가.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국민의 혈세를 축낸 죄인이다 하면서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막좀 장사도 사업도 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하이마트 선전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웨이터를 했어요. 웨이터를. 나이 한갑 진갑 다 넘어가가지고 웨이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 대문짝이 난 거죠. 자, 3.2그룹 부회장까지 지낸 사람이 그냥 말단 웨이터를 한다? 그것도 나이 들어가지고 상상을 하겠습니까? 서씨 집안에 어떤 어르신이 서상록 씨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자네가 서상록인가? 네, 어르신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내가 서씨 집안의 멧돼손 누군데 네 요즘 뽀이 한다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 근데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너 우리 집안 서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나? 멧돼손의 영의정, 또 멧돼손의 장의정, 경찰서장, 국회의원, 장관 이런 출신이 서씨 집안인데 네가 지금 우리 서씨 집안의 족보를 완전히 똥칠갑을 하고 있다. 서상록 씨 직업 뽀이 안 된다.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근데 서상록 씨가 그러대놓고 어르신에게 이렇게 정중히 말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뽀이를 어릴 적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했는데 저는 이걸 그만둘 생각이 없고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이 서상록 씨 보고 전화를 대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호적에서 네 이름 뺀다 이렇게 했다고. 자, 얼마나 아픔이 크고 힘들었겠습니까만 사업도 하는 회사도 이제 나오고 그렇죠? 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었지만 분이 이제 하이마트 그죠? 이 선전하는데 뭐 달려가면서 하이마트로 가요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봉투를 딱 하나 주더랍니다. 몇 분 하고 나서 봉투를 딱 받았는데 얼마 들어있을까 봤더니 7천만 원 들어있더랍니다. 700만 원 달고 수표짜리 한 장짜리 1,000만 원이었어요. 7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하이마트로 가요가 7자니까 하나 하는 순간 1,000만 원인 거죠. 그래서 서상록 씨가 한 말입니다. 사람 팔자 알 수 없더라. 열심히 사니까 또 좋은 이런 날이 오더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서상록 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고 옆에 또 가발공장의 하버드 서진규 씨 얘기도 제가 개그북 물고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왜냐 이분들의 책들을 내가 잘 읽고 강의를 다 들어봤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어떤 인물 속에 뿐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남한테 이렇게 말할 기회가 잘은 없습니다만은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누구나 인생은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스토리가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어디에든 그냥 눈치 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머 활용 스피치입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예화를 활용한 대중연설은 실습인데요. 그러니까 유머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머를 잘하고 싶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유머를 많이 외우세요. 유머를 많이 외워서 그 유머를 활용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유머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썰렁하다 그런 좀 하지 마라 뭐 좀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렇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더더욱 더 열심히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웃기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을 유머를 좀 잘하고 싶어서 그냥 연습 중이에요 라고 말하고 하면 되는데, 솔직하게 유머를 잘하려면요 안 웃고 그냥 웃길 때까지 계속해서 유머를 장착시켜서 계속 뿜어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달이 되면 되게 많이 웃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머를 누구한테 전해주겠다, 재밌는 유머를 많이 알아서 누구한테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여러분이 유머형 인재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머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시낭송 스피치입니다. 시낭송. 시를 낭송하면서 이 감정이입을 배울 수 있고, 감정이입이 제가 목소리를 빨리 하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천천히 해야 시가 제대로 읽히거든요. 근데 이 감정이입이 없는 시는 그냥 책 읽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시를 꿈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다. 노래 잘 부를 수는 일단은 꿈을 가진 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리듬을 타면서 시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음악을 딱 깐다면 더 좋겠죠? 꿈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먼저 차지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절대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꿈은 아름답습니다. 조미호 시인의 시를 보면서 저는 많이 좀 감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있고 꿈을 이루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꿈을 쫓아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따로 있는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강연 활동을 꿈을 쫓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축복이고 행복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직업에서 여러분이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어서는 잘 모를 겁니다. 해봐야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책 소개 스피치입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내용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줄거리를 발표한다든지 읽은 내용의 핵심 내용을 발표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피그마이어 리더십에서 예측과 성공 스토리 김현성 원장인데요. 자, 이분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치과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치과를 정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 전략을 짜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설득심리학, 지금도 베스트셀러 코너에 보면 간혹 꼽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알디니의 내용인데요.
이 책도 정말 사람을 누굴 설득시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여기 나오는 예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받고 싶은 어떤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임금 협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한 10%는 인상하고 싶은데 10%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던져보죠. 원래 한 20% 인상해 주세요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러면서 막 실강의를 하다가 나중에 그러면 제가 10%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원래 자기가 얻고 싶었던 그 10%를 얻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금 협상할 때 양보 교섭을 하는 것처럼 전략을 펼치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득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책은 읽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기꾼들은 이런 책 보면 안 되는데 사람을 그죠? 예, 많이 사기칠 때 써보기 때문에. 자, 역할 연기 활용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나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총각 아가씨가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역할 연기.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엄색을 달리했을 때 그 엄색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가씨가 시골 아가씨가 다리 발찌에 이게 안 하셨습니까? 다리 발찌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총각이면 이제 시골 총각이면 보는 다리가 발찌 그도 몰랐나 이렇게 투명스럽게 말하지 보는 다리가 발찌 그도 몰랐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엄색을 변조해서 또는 그 상황에 맞게끔 표현하는 이 역할 연기 것도 스피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의 해봤던 것 같아요, 그죠? 해봤던 것 같고 아가씨 한번 해볼게요. 다리 발찌에 라고 시골 아가씨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중간 보름달 발찌 그도 몰랐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가씨가 말합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미리 춥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 추우면 드시게 이러면 될까 이거 이렇게 표현했고요. 아가씨가 배고프지에 됐습니다. 총각 아무보다 날도 밥 안 먹어도 하자.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좀 더 바보스럽게 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화력을 키우는 10가지 방법 자기 주장 말하기 뭡니까?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꿈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게으른 습관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심시를 잘하기 위한 실천력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정답은 없기 때문에 행설수설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끊지 말고 맥을 끊지 말고 자꾸 말을 해보는 이 연결을 계속 꼬리를 물고 말을 하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주장 말하기 누가 끊지만 알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핵심 지금 키워드로 가지고 그 키워드를 내용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자신감에 관련된, 꿈과 관련된, 자기 관련된 그 내용의 배경 지식이 없이는 절대 이게 스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관련 책을 많이 읽어야만 여기에 관련된 부연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읽어야 이 어휘력이 향상된다. 그것만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고사성어나 속담이나 격언들을 그죠? 풀이하는 연습이에요. 그죠? 세운지마다 적은지십니다. 일시월장이다. 어떤 내용도 상관이지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풀어서 말로 하면 또 그것이 좋은 어휘력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순서적 기법. 자, 시간적 순서, 입체적, 공간적 순서, 인과적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간적 순서는 말 그대로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무엇을 보았고 이렇게 2박 3일 여행을 했으면 그 일정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루 일과를 이야기할 때도 하루 어떻게 보냈니 하고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입체적 공간적 순서는 말 그대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아주 그 세련된 핸드백을 들고 있는 한 80대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함께 그 손에 검버섯이 좀 많은 할아버지가 할머니 핸드백을 자기가 들려고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무거울까봐.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됐습니다. 내가 들 수 있어 이 정도는 하니까 아이고 이럽네 내가 들어줄게 하다가 그 핸드백에 꼬리가 툭 빠졌어요. 자,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화를 냈냐? 아니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백화점 가서 AS 받아야 되겠네 하고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방금 제가 소개할 때 그냥 표현하지 않고 할머니가 핸드백을 들었고 손에 금버섯이 있었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입체적으로 눈에 보여지도록 하는 거고요. 산에 올라가느니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단풍이 어떤 모양인지 아주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단풍잎의 빨간 그 색깔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색깔에 어떤 물감색을 비유하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표현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색감들을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인과 순서. 이게 뭐냐면 핵심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 이건데요. 이제 앞에 두면 두갈씩, 뒤에 두면 미갈씩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두갈씩을 좋아합니까? 미갈씩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두갈씩을 좋아합니다.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두갈씩인데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니 지금 체지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이걸 빼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 빼려고 저는 아침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고요. 미갈씩은 제가 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체지방이 너무 높다고 체지방을 좀 빼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된다 해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갈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 라는 얘기를 사실은 잘할 것 같지만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거, 또 좋았던 거, 또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자꾸 말을 해보는 연습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입니다. 회식 때 핵심을 잘 가지 않습니다. 원인은 뭘까요? 원인은 무엇 때문입니다. 또 체중이 3kg 들었습니다. 원인을 봤더니 내가 저녁에 잘 때 과식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원인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스피치가 10거식 스피치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넷째까지는 안 넘어가더라도 10거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10거식 표현이 상당히 또 스피치를 논리 정연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연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판 논조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 교통 질서, 우리나라 복지,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여러분 지금도 개그 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잘못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정치, 종교 얘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원인, 해결책. 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따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학생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네요. 원인이 뭔가 봤더니 고등학교 때 자신의 전공을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지원할 때 자신의 전공을 성적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과 특기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 성적을 가지고 전공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연관된 학교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걸 시행하려고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특히 적성 교육을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선택 과목으로 좀 바뀌는 쪽입니다. 근데 많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아니 수능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수능은 그대로 두고 특기 적성 교육을 하라며 하면 그게 잘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맞죠? 그럼 정답입니다. 그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특기 적성 교육으로 수능도 반영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준비 되죠. 마지막 10번째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소크라테스 아까 질문이 있었죠. 질문인데 자, 사람의 욕심은 왜 끝이 없는 것일까? 자신의 재능을 깨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왜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질문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그 답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질문을 던져버리고 궁금증을 유발한 다음에 청중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그럼 제가 대한민국의 인성교육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 던지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이유는 바로 수능의 인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중요시 여기지 윤리, 도덕, 진로 이런 과목을 중요시 여기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역사보다 더 뒤처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래 인성이 안 됐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교육을 안 받는데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양한 이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죠? 꿈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본인의 장단점에 말해보세요. 자음이 뭡니까? 면접도 잘 보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기여할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왜 그 학과에 지원했습니까? 왜 우리 이런 부서에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질문 형태로 해서 스피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진짜 글쓰기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스피치 내용을 마무리하고 글쓰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글쓰기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